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작권의 주체, 그리고 저작권의 객체, 그 다음에 저작권의 내용, 이 세 가지만 알면 저작권 끝이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인 저작권의 객체, 즉 저작권의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저작물입니다.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콘텐츠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창작성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창작성이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 거기에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작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 즉 말이나 문자로 표현한 것을 어문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음으로, 소리로 표현한 것을 음악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리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다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표현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천둥 소리라든가 새 소리라든가 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그 자연의 소리, 또는 뭐 자동차의 소리라든가 총소리, 이런 어떤 기계음 같은 것, 장치음 같은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의 소리나 기계음, 장치음 같은 것들은 음반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모아놓은 그런 음반들이 방송국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악보가 음악 저작물일까요? 우리 흔히 악보를 음악 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악보는 음악 저작물은 아닙니다. 악보는 음악 저작물을 기록해 놓은 매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원고지에 쓰거나 소설을 어떤 컴퓨터 저장 매체에 기록을 해 놓으면 그 USB 기록 매체나 이 원고지 자체가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저장 매체에 담겨져 있는 그 소설이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악보는 음악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악보를 함부로 복제하게 되면, 악보를 함부로 복사하게 되면 그것은 악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그 악보에 수록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악보를 함부로 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보 자체가 저작물이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가 그 안에 음악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보를 허락 없이 함부로 복사하게 되면 그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 저작물을 복제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연극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으로서 이제 그 안무 같은 것이 있죠. 요즘 그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안무 또는 무언극, 이런 것들이 연극 저작물인데, 연극을 하기 위한 각본, 이 각본은 연극 저작물이 아닙니다. 각본은 문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문 저작물이죠. 그 각본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가 무대에서 실제로 어떤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를 통해서 나타난 동작의 어떤 형태, 이것을 이제 연극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무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피겨스케이팅이나 또 수중발레, 리듬 체조 같은 데서의 그런 연기의 동작들도 이런 무용 저작물, 즉 연극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형태, 형상으로 표현한 것, 이것을 미술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예라든가 회화, 조각, 뭐 판화, 이런 것들이 미술 저작물에 들어가고, 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응용 미술이 있습니다. 응용 미술은
그 미술 저작물 중에서도 좀 특별한 취급을 받는데요. 그 응용미술은 어떤 형상이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반복적으로, 즉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이 응용미술 저작물은 법적으로 아주 좀 특별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영상을 통하여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나타나 있는 것.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토지상에 건축되지 않은 그런 건축 저작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공작물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이 건축 저작물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라든가 또는 모형, 이것도 다 건축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일정한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연속적인 영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영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상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네, 사진 저작물은 일정한 영상인 것이고 영상 저작물은 연속되는 영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연속되는 영상에는 만화책 같은 것도 그 영상 자체는 연속이 되고 있죠. 그러나 영상 저작물은 그 영상을 그냥 우리 시각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서 재생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영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저작물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영화, 또 만화 영화, 또 그리고 게임, 어떤 그 게임의 영상,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게임의 영상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도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도라든가 지도, 이런 것을 들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반드시 2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지구본 같은 것도 도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나타난 것.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 지시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작물은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그 표현 수단에 따라서,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외에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과 또 편집 저작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실제 저작권과 관련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이 그 이 2차적 저작물 그리고 편집 저작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9가지 그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중 그 중요한 저작물, 특히 우리가 유튜브 영상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영상 저작물입니다. 이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 저작권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